너무 당황스럽고 아이 행동에 화가 나기도 하죠. 정황상 아동 간 성폭력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모와 양육자는 이 사실을 알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적절하게 대처하면 좋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성적 놀이와 성폭력의 경계가 세워지는 단계이며 그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피해로 남기지 않고 가야 합니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아이들끼리 놀았던 맥락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사이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논리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피해로 남기느냐, 잘 이겨내고 지나가도록 만드는가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상황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질문을 유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이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이들 간 신체 접촉 상황에서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싫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고 계속 손을 댔으면 분명히 넓은 범주에서는 성폭력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상대의 아이의 행동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건 애매한 상황이 바로 문제입니다.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애매해요. 피해를 본 부모가 아이들끼리 분리라도 시키면 우리 아이가 걔가 왜 안 나오냐고 보고 싶다고 해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싶지만 아이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조급하게 추궁하고 아이를 취조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황불은 우리 아이가 어떤가의 핵심입니다. 강제성이 확인이 안 되었는데 걔가 여기를 만졌잖아. 잘 기억해봐. 너 거기 아팠잖아. 굉장히 싫었잖아. 이 강제성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모습으로 자꾸 몰아가거나 우리 아이가 대답을 못하면 부모가 상황을 규정하고 이끌어갑니다. 오히려 가장 믿는 부모로부터 내가 무슨 큰일을 당한 것인가? 라는 인식을 아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자신의 탓으로 여겨지고 피해자로 크게 스스로 낙인됩니다. 부모 양육자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은 성행동이 벌어지면 어느 부위, 신체 접촉, 만졌냐 안 만졌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상처가 남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행위를 한 아이의 부모는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아이의 성적 행동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에 목적을 반드시 두어야 하겠죠.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시기이고 재발 방지와 적극적인 행동 지도를 해야 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아이가 원하는 사과 방식에 맞춰 용서를 구하도록 합니다. 만약 가해 행동에 정리 없이 갈 경우 학습된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부모가 아이를 반드시 적극적인 행동 지도가 필요합니다. 행동에 대한 사과를 가르치고 아이가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상대 아이가 사과를 받고 싶지 않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분리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성이 없더라도 처벌보다 행동 개선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과도한 예민함과 과잉 처리도 문제지만 가해 행동을 한 아이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행동은 개선하되 우리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와 피해 아이가 속한 그룹 전체의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교육의 장을 만들어 그룹 전체의 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다른 강제적 행동의 아이들의 훈련과 지도는 반드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원의 협조하에 피해 유아의 치료와 회복을 돕고 교육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